자, 제가 선수 탐구,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한 선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번에는 골든글러브를 아쉽게 놓쳤지만 정말 너무나 뛰어난 활약을 했던 김성윤 선수에 관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김성윤 선수는 정말 신기하게 커리어 하이가 너무나 심각할 정도로 올 시즌 높았는데, 그 전에는 딱 2023년도에 좋은 성적을 보였을 뿐 이 정도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왜 김성윤 선수는 이러한 성적을 보여줄 수 있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일지 제가 영상 뒤에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도 야, 기가 막히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알아냈지? 물론 이제 야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서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그 전에 이 김성윤 선수의 프로 입단부터 스토리부터 한번 보면서 쭉 김성윤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그런 영상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김성윤 선수가 WAR이 5.8인데 골든글러브 수상 불발이라니, 주장 구자욱도 내년엔 압도적으로 받았으면 라는 인터뷰를 했어요. 김성윤 선수 1999년생으로 아직 굉장히 어립니다. 26살이죠. 163으로 최단신일 겁니다. 하지만 73kg로 굉장히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어요. 삼성 라이온즈의 2017년 2차 4라운드, 지금으로 치면은 5라운드예요. 49번으로 뽑힌 선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냐? 자, 압도적입니다. 사실은 타율이 3위에요. 3할 3푼 1리로. 정말 압도적이죠. 레이에스, 문현빈, 김성윤 선수의 요 세 선수의 각축전이 벌어졌죠. 구자욱 선수는 3할 1푼 9리지만 사실은 OPS가 더 중요하죠. OPS가 8이에요. 타율도 타율인데 출루율이 4할 1푼 9리고 장타율도 갖추고 있어서 OPS가 무려 0.893으로 OPS가 8이거든요. 그러니까 리그의 8번째 타자라고 봐도 무방하고, 수비까지 합치면 WAR이 5위니까 리그 5번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골든글러브 상을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자, 김성윤 선수는 지금 보시듯이 이 17년도 2차 4라운드 39순위, 최지강 선수가 뭐 눈에 띄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 최지강 선수 통산 WAR이 3.4, 그리고 요 김성윤 선수가 통산 WAR이 6.7. 근데 이거는 사실상 거의 이번 시즌에 다 가져간 거죠. 그 정도로 대단한데요. 자, 일단 김성윤 선수가 프로 입단했을 때 처음에 뭐 괌 1군 스프링 캠프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오키나와 시범 경기 때는 대만의 2군 캠프로 이동을 했고 시범 경기에 출장하지 못하고 2군에서 정규 시즌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5월 23일부터 2군 경기에 출장을 했고 6월 4일에 최지강을 대신해서 1군으로 올라왔어요. 김홍곤이 1루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으로 허벅지 부상을 입어서 백업 확보 차원이었고,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이제 발생하죠. 6월 6일에 이승엽의 투런포로 12대 10으로 이어지는 10회 말 좌익수 자리에서 민병현의 안타성 타구를 슈퍼 다이빙 캐치에 성공했고, 이게 장면이 네이버 실검 1위로 차지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6월 18일 날 라이온즈 파크에서 SK와 홈 경기에서 스캇 다이어몬드를 상대로 우월 투런포를 쏘아 흘리면서 데뷔 첫 안타를 홈런으로 장식했으며, 이 홈런은 당시 KBO 역대 최연소 홈런 기록 5위로 기록되었습니다. 18세 4개월 15일이죠. 경기 후 인터뷰에서 박재홍 해설위원이 하늘을 걷는 기분일 것 같다라고 했지만 죄송합니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라고 웃으며 대답하는 등 신인 선수답지 않은 인터뷰 스킬을 과시했고요. 참고로 김성윤 선수는 중학교 시절은 홈런을 쳤지만 고교 시절에는 홈런이 없었으니까 그야말로 신기했죠. 자, 요때 김선빈보다 2cm 작은 프로 최단신 선수 김성윤 선수, 항상 이게 수식어처럼 따라왔어요. 김성윤 선수 그러면서 이렇게 홈런도 치는, 정말로 데뷔 첫 안타가 홈런, 고교 시절 이후 첫 홈런, 그 정도로 대단했고, 이게 앳된 정말 소년 귀여운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이렇게 데뷔 시즌에 호수비와 홈런을 치니까 대박 나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2018 시즌 뭐 그냥 별게 없었어요. 2군에서조차도 중견수 송준석, 이현동, 그리고 좌익수 이성건, 우익수 융전빈이 자리 잡으면서 2군에서도 주전으로 나올 기회가 많지 않아서 시즌 종료 후 해군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 시즌에 8월 중순에 제대하여
퓨처스에서 12경기 3할 7푼의 타율로 퓨처스를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조만간 1군에 부름받을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서 허사병 감독은 일단 김성윤을 대타, 대주자, 대수비로 쓴다고 했다. 일단 김성윤 선수의 장점은 대주자도 되고 대수비도 돼요. 대타만 되면 바로 1군 주전 박는 거죠. 그러면서 21시즌 또 항상 이런 게 따라와요. 최단신 김성윤, 홈런의 레이저 송구까지. 그래서 김성윤 선수가 이렇게 실제로 연습 경기에서 홈런도 치고 그리고 딱 이 레이저 송구 딱 잡아서 바로 아주 여유 있게 아웃을 시키는 정말 대단한 수비를 펼쳤거든요. 그래서 21시즌에도 3할 2푼 1리를 쳤으며 홈런도 지금 도루도 24개고 22시즌에 2군에서 3할 6푼에 도루가 21개 그리고 지금 OPS를 봐도 0.9가 넘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2군에서 보여줄 게 없는 레벨로 김성윤 선수가 온 거죠. 그래서 딱 보시면 2023년부터는 2군에서 뭐 13경기, 16경기, 7경기로 그냥 컨디션 점검 차원으로 2군에서 뛰었을 뿐 2022년도까지가 이제 2군의 마지막 김성윤 선수의 무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2군에서 보여줄 것이 없는 김성윤 선수가 23년도에 지명타자인 김동엽을 제외하고 팀의 4번째에서 5번째 외야수로 김태훈, 이성규, 송준성과 경쟁을 펼치게 되었어요. 대주자 및 대수비로서의 툴은 넷 중 가장 좋으니 자주 출장할 전망이고요. 4월달, 5월달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2군으로 잠시 간 뒤에 6월달에 다시 와서 3할 3푼 3리 6타수 2안타죠. 그리고 이제 기회를 받으니까 이 7월에 44타수에서 무려 타율이 4할 9리, 출루율 4할 6푼 9리, 장타율 6할 1푼 4리, OPS 1.083. 드디어 1군에서 꽃을 피우기 시작했죠. 8월에도 3할 9푼 7리, OPS가 0.920. 그래서 2023 시즌 기록이 도루도 20개 했고 타율도 3할 1푼 4리에 WRC 플러스가 109.7, OPS가 0.759로 245타석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기록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유망주 꼬리표를 떼고 삼성의 주전 외야수로 더 나아가 데뷔 후 처음으로 성인 국가대표팀에 그것도 2번 연속 선발되며 최고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대를 하겠죠. 드디어 터졌구나. 2024 시즌이 주전 2년 차니까 스포머어 징크스만 유의한다면 20대 초중반 나이에 군필 외야수 대박이 터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던 시즌이죠. 실제로 강백호, 한동희, 김성윤과 함께 이제 62인 국가대표로 뽑히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23년도 시즌에 WAR이 1.99, 공격 WAR이 1.51, 디펜스 WAR이 0.49. 그러니까 사실 공격은 아주 훌륭하진 않았다. 왜냐하면 OPS가 0.8이 안 됐으니까. 0. 이렇게 OPS가 759가 됐으니까 타율은 좋았지만 출루율이 3할 5푼 5리로 낮았죠. 장타율도 그렇게 높진 않았죠. 그래서 어쨌든 수비랑 도루 되니까 훌륭하다. 김지찬 선수는 이때 2루수로 출전하면서 공격 WAR이 무려 2.99니까 물론 디펜스가 마이너스 0.51로 결국 외야로 전향하게 됐죠. 그런 만큼 이제 그래도 믿을만한 외야수가 나오냐. 근데 2023년 타격 폼이 이래 레그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리 말씀드리면 김성윤 선수는 25년도에 이 타격 폼을 수정함으로써 완벽하게 지금의 김성윤이 됐고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 내년에도 더 훨훨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따가 더 자세하게 조금 이따가 더 말씀드릴게요. 자, 24년도가 아쉬웠죠. 타율도 2할 4푼 3인데 경기수가 32경기. 그 얘기는 뭐냐? 부상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실제로 시즌 초반에 깊은 부진의 늪에 빠졌고 반등하나 싶을 때쯤 시즌 아웃급의 부상으로 최악의 시즌을 보냈어요. 마치 호송적이 플루크였을 뿐일 의심을 지우지 못했어요. 나쁜 선구안으로 인해 유인구에는 죄다 배트가 따라 나갔고 바꾼 타격폼으로 인해 타이밍이 맞지 않아 빗맞은 타구들이 많이 생산되었어요. 그래서 해설위원들이 레그킥에 대해 지적을 했고 본인도 문제점을 인식한 것인지 1군 복귀 후 레그킥을 계속 수정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했죠. 거기에 외야에 본인과 피지컬도 비슷하고 플레이 스타일상 모든 면에서 상위 호환인 김지찬이 있기 때문에 입지도도 매우 불안하다. 그래서 트레이드 매물로 활용되기에 딱 좋다라고 해서
김성윤을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얘기도 나왔으며 특히 한화의 김범수와의 썰이 유명했다. 정말 트레이드 안 하길 잘했죠. 그러나 2025 시즌 지금의 대단한 김성윤 무려 리그 6위의 WAR, 공격 WR이 무려 5.12. 미쳤죠? 공격으로 치면은 디아즈보다 WR이 높아요. 이거 좀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든. 그리고 타율이 3할 3푼 1리에 출루율이 무려 4할 1푼 9리, OPS가 0.893으로 거의 0.99급, WRC 플러스가 무려 146.15, WRC로 따지면 더 높죠 지금. 그러면서 아니 도대체 타율도 올라가고 장타율도 올라가고 출루율도 올라가고 OPS도 올라가고 이 이유가 뭘까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일단 삼진율이 떨어졌어요. 볼넷율이 수직 상승했어요. 아 그럼 성관이 좋아진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삼진은 적게 당하고 볼넷은 5.1개에서 12.1개로 엄청 늘었죠. 그러니까 출루율이 미친듯이 오른 거예요. 거기다가 득점권 상황 타율이 4할 2리에 출루율도 4할 5푼 5리, WR OPS가 1이 넘어요. 그러면 득점권은 이렇게 강해진 게 이것도 우연이냐? 자 이제 나옵니다. 2025 시즌 타격 폼이 아예 달라졌죠. 자 보세요. 2023년도에는 레그킥을 했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땅에 붙여서 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김성윤 선수는 하체가 굉장히 무거운 선수입니다. 자 레그킥을 하면은 이 무게가 실리겠죠. 물론 키가 작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심은 낮은 타자예요. 하체 밸런스가 좋을 수밖에 없는데 레그킥을 하면서 그 밸런스, 타격 밸런스는 잘 잡지 못한 거예요. 이 두터운 하체에 레그킥을 안 하는 이 타격 폼으로 바뀌고 나니까 김성윤 선수의 모든 지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2023년도 그리고 24년도에 꾸준히 바꿨던 이 본인의 타격 폼을 수정함으로써 지금의 김성윤으로 발전했고, 저는 이 두터운 하체를 보이시죠? 완벽한 최적의 투구 폼, 이 타격 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성적을 거둘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는 보세요. 헛스윙이 낮아졌어요. 자 레그킥을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따라 나가는 타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다리를 들고 타이밍을 맞춰서 칠 건데 공이 내가 원하는 공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은 따라 나가면서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헛스윙률이 10.9로 이것조차도 높지 않았는데 5.4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자 단 루킹 스트라이크는 늘었죠. 왜냐? 자 이때는 일단 치는 거예요. 다리를 들었으면 일단 쳐야 돼. 다리를 들어서 내가 너무나 이상한 공이 아니면 일단 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리를 들었다가 다리를 들지 않고 바닥에 하체를 고정시키니까 루킹 스트라이크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애매한 공을 안 치거나 치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출루율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죠. 왜냐? 루킹은 많지만 볼을 기가 막히게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출루율이 무려 23년도에 이 출루율이 3할 오픈 4리였는데 지금 25 시즌에는 4할 2푼 9리까지 출루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킹이 늘어난 게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윙 대비 헛스윙률은 11.9로 19%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져요. 스윙 대비 헛스윙률이 기하급수로 떨어집니다. 하체를 고정하는 이 타격 때문에. 그러면서 기가 막힌 컨택률도 뭐 스트라이크 존 안의 컨택률은 조금 낮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공을 골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70.3의 컨택률은 일단 레그킥은 나가는 거 다 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공을 골라서 애매한 공, 안 좋은 공은 안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ABS에 걸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스트라이크 존 밖의 컨택률도 26.3에서 23.3으로 낮아진 것 같지만 오히려 스윙을 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루율이 늘어났다. 이게 김성윤 선수 타격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보세요. 하체 밸런스가 좋고 중심을 낮게 잡으면 당연히 어떤 공에 유리하냐? 자 커브는 타자의 타이밍을 뺏겠죠. 그런데 김성윤 선수는 이렇게 되면 커브에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체를 밑에다 그 타격 중심을 아래다 주고 보고 치니까. 그래서 2할 5푼이었던 안타율이 3할 6푼 8리로 늘어납니다. 자 그리고 체인지업도 어떨까요?
직구 타이밍 오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중심이 완전히 아래에 있으니까 체인지업 안타가 1할 8푼 1리에서 2할 3푼 1리로 올라갑니다. 자, 포크볼도 어때요? 중심이 위에 있으면은 아래로 떨어지니까 당할 수밖에 없죠. 포크볼의 안타가 1할 5푼 8리에서 3할 9푼 6리까지 늘어납니다. 이건 전부 다 중심이 상당히 낮게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도 키가 작았던 김성윤 선수, 하체가 단단하고 하체 힘이 좋은데 거기에 중심을 낮추는 타격 폼을 완성시키다 보니까 모든 지표가 좋아지는데요. 딱 하나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슬라이더예요. 왜냐? 키가 작아요. 팔도 짧겠죠.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슬라이더는 3할 9푼 7리에서 2할 4푼 1리로 떨어졌어요. 왜냐? 레그킥으로 딱 들고 있다가 슬라이더가 직구처럼 오다가 휘면 따라 나가면서, 레그킥이니까 몸을 들었다가 따라 나가는 타격이 가능한데 이러면 슬라이더에는 약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대신 슬라이더를 볼로 골라내서 출루하는 타격을 할 수 있겠죠. 슬라이더가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오면 치겠죠. 그러니까 김성윤 선수는 직구, 커터, 투심 모든 지표의 타격이 상승했어요. 딱 하나 슬라이더 빼고, 이 바뀐 타격폼과 약간 작은 키 때문에. 하지만 슬라이더는 어떻게 하면 된다? 스트라이크 존 밖은 골라내면 된다. 자, 실제로 김성윤 선수는 약점이 없습니다. 왜냐? 투구 분포도가 완벽한 스프레이형 타자예요. 잡아 당겨 치는 거랑 밀어치는 타구가 거의 비슷한 이런 타자 거의 없습니다. 잡아당겨치는 게 40.6, 밀어치는 게 34.3, 가운데가 25.1, 그야말로 완벽해요. 이런 타자는 진짜 완벽합니다. 이 비율이 뭐 다른 선수들하고 비교하면 깜짝 놀랄 정도의 비율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거. 자, 홍창기 선수는 리그 최고의 출루 타율자이죠. 지금 삼진율이 18.6이에요. 그리고 볼넷율이 되게 높죠. 13.5죠. 근데 김성윤 선수가 삼진 10%밖에 안 당하고 볼넷은 12.1로 굉장히 좋아요. 자, 신민재 선수도 거의 최고급 타격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삼진율이 10.6, 볼넷이 11.5로 김성윤 선수보다 조금씩 낮죠. 자, 안현민 선수 최고의 출루율을 OPS형 타자죠. 그런데 안현민 선수 삼진이 14.9로 김성윤 선수보다 훨씬 높죠. 그러나 이 볼넷은 많이 얻어내죠. 왜냐? 강타자니까. 홈런 타자들은 기본적으로 볼넷을 많이 얻어내거든요. 15.6. 자, 문성주 선수도 굉장히 김성윤 선수랑 비슷해요. 신민재, 문성주, 김지찬이 키 작고 공 잘 치고 투수 괴롭히는 이런 타자들인데 삼진 10.9, 볼넷 10. 그러니까 김성윤 선수가 이렇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리그 최고의 기록을 발생시킨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윙 대비 헛스윙률이 김성윤 선수가 홍창기, 지금 보시면 홍창기, 문성주, 안현민에 비해서 11.9로 굉장히 낮죠. 신민재 선수가 9.0으로 높은데 여기에는 요것도 있다. 투구 대비 헛스윙률. 신민재 선수 3.9, 문성주 4.9, 김성윤 5.4, 안현민 5.7, 홍창기 4.3.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굉장히 이제 스윙을 잘 안 하는, 그 헛스윙이 없는 타자들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요 비교해보면 레이에스, 구자우, 퉁버지, 문현빈 선수랑 비교해볼게요. 자, 투구 대비 헛스윙률 5.4죠. 레이에스 8.6이죠. 구자욱 7.5죠. 퉁버지 10.8이죠. 문현빈 9.0이죠. 압도적으로 1입니다.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이 선수는 압도적으로 헛스윙이 적은 타자예요. 거기다가 스윙 대비 헛스윙률도 11.9로 레이에스의 15.7, 구자욱의 16.9, 퉁버지의 22.2, 문현빈의 16.8에 비해서 압도적이죠. 왜냐? 하체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슬라이더 헛스윙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구종에 헛스윙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 더 재밌는 거 있습니다. 투 스트라이크 이후의 삼진율이에요. 11.1. 근데 레이에스는 10.0이죠. 그래서 레이에스가 출루율이 생각보다 낮아요.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삼진은 안 당한, 보통 쳐서 타격돼서 아웃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팔이 길어서 삼진은 사실 잘 안 당해요. 근데 김성윤 선수는 팔이 짧은데도 삼진이 굉장히 적어요. 구자욱 13.2, 퉁버지 14.4, 문현빈 13.7. 자, 김성윤 선수가 이렇게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도 삼진을 안 당하죠. 그러니까 최고로 끈질긴 타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으로 내년에는 골든글러브를 받고 지금의 성적을 유지하거나 그 이상을 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 타격이 자기 것으로 자리 잡으면
보통은 2년차, 3년차가 될수록 전성기 구간으로 들어서게 되거든요. 물론 올 시즌 성적이 너무 좋아서 이미 전성기급이야. 그런데 이거를 유지하는 게 진짜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2023 시즌에 잘했고 2024 시즌에 꾸준히 타격 폼을 수정하면서 지금의 타격 폼을 완성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성적을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 어떤지 궁금하니까 댓글 남겨주시고요. 긴 영상 힘들게 만들어요. 이런 거 하나 만드는데 진짜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만약에 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요 제 링크에 메가칩스 요런 거 떡볶이 있거든요. 뭐 더보기란에도 있고 제 뭐 유튜브 아이디 누르면 있는데 요런 것도 구매해서 드시면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